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다중검증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검증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다중검증이 이런 겁니다. 한번 코호트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웃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한 결과에서 그를 나눠가지고 남자, 여자 나눈다든지, 서브그룹으로 노인과 젊은이 나눈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그런 경우, 그다음 또는 이제 중간 분석을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째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 번 한 연구를 가지고 여러 번 검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시리얼을 많이 먹게 되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논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이거 결론은 잘못된 결론일 것이다. 아마도 멀티플 테스팅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본문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침에 시리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남자를 많이 가질 텐데 이것은 아마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 문제에 대한 제기는 1840년, 거의 200년 전, 200년 전부터 멀티플 테스팅의 문제가 폴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폴스 디스커버리, 다시 말하면 타입 1 에러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수백 개의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우연하게 해서 생기는 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저자들은 0.029, unadjusted p-value 했더니 0.029가 나왔고, 이것은 54개의 테스트를 했는데 0.29 나왔고, 이것은 진짜 unusual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0.029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많이 먹는 사람, 시리얼 많이 먹는 사람, 고기 많이 먹는 사람, 단백질 많이 먹는 사람, 이거 쭉 해봤더니, 아침 시리얼 많이 먹는 사람이 0.029 나왔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요건 뭐냐면, 거기서 나온, 그 실험에서 다른 p-value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260의 p-value를 쭉 구해봤어요. 그 p-value를 쫙 배열을 해본 겁니다. 랭크에 따라서 쫙 배열을 했더니 거의 y 꼴 x에 관계되는 어떤 직선에 배치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p-value를 딱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p-value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0.05 이하 되는 p-value가 꽤 많은 숫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p-value가. 이건 이제 우연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과거에 유명했던 문제를 한번 덜쳐보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면 웨스트폴 40개의 안티젠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HLA 안티젠 가지고 연습을 했더니 40개 정도의 테스트를 했나봐요. 안티젠을 했더니,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요거네. 리설핀이라는, 안티젠하고 브레스트 캔서가 뭔가 관계가 있다.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팀이 그 논문을 발표했고, 그건 아주 센세이션 했겠죠. 메디아 같은 데서. 휴지 임팩트를 하겠는데, 그 결과는 다시도 리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면 initial finding은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 Thousands of comparison involving.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해서 그걸 조합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리절핀이라는 것과 브레스트 캔서가 우연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저자들이 자신의 미스테이크로부터 그런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걸 했고, 그게 아마 사피로 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예도 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논문을 편집하는 사람, 심사자들은 반드시 멀티플 테스팅에 대한 가능한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독자들도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모든 observational study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observational study 하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냥 반드시 이 문제를 고려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